굿모닝입니다. 네. 예, 글로벌 회사라 영어로 좀 이제 굿모닝 에브리원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저희 수요일이죠. 수요일 매주 지난달까지 목요일로 해서 지금 은서 사장님 따라가다가 복제란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북미팅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거는 하루 넘겨버리면 안 돼요. 저희 지금 이렇게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답니다, 여러분. 저희 그 탱커 중에 사실 시간이 없을 때 가장 뒤로 남겨두고 안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이 이 시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맞아요. 책이에요. 책과 강의 듣기. 사실 강의도 어떻게 보면 네? 이동하면서 귀에다 꽂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탱커하다 보면 동그라미 칠 수 있지만 책은 정말 펼쳐야 되거든요. 펼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동그라미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바로 탱커 중에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일주일 중에 수일 정도는 책 읽기를 동그라미를 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지 않아도 되지만 들어서라도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부자 아빠. 부자 아빠가 이야기해 준 거. 제가 부자 아빠는 아니지만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귀 쫑긋 이 시간을 한번 같이 듣는다면 또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니죠.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여러분 지금 4주 정도 비즈니스 학교 오신 거예요. 비즈니스 학교. 근데 왜 비즈니스 학교에 우리는 왜 갈까요? 여기 레코딩 해주시면 돼요. 레코딩 언제 시작하나 하고 레코딩 안 해주시는데 레코딩 해주셔도 됩니다. 네. PPT에 꼭 열어야지만 레코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북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스쿨, 왜 학교가 붙을까요? 학교. 스쿨. 그만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영역을 우리가 꼭 배워야지만 비즈니스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PPT 하나를 다시 공유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코딩 누가 해주시나요? 황급히 찼습니다. 네.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어머나, 그렇군요. 굉장히, 아이고, 큰일 났네요. 감사해요, 사장님. 이게 뜯질 않아서 그랬어요. 네. 8장에서 우리가 7번째 가치는 이런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그게 곧 현실이래요. 내가 오늘 막 시간에 쫓겨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뭔가 그 가치,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또 나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되게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계속 더 많이 품고 있으면 그 현실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한 줄의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결국 현실을 결정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 그냥 한번 가볍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이거는 비즈니스 영역을 떠나서 내가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오는 가치가 무엇인지,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화면 어떻게 보더라?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그냥 아무나 그 약간 보이지 않는데 대답해야 되는 상황. 우리 유진 사장님, 유진 사장님 그냥 뉴스킨을 떠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가 혹시 있으신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요? 네.
그냥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냥 성실 이런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가치였던 경우도 있고. 어렵죠. 지금 네 저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어. 음. 자존감이 없어서 그 가치가 쪼끔 더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막 그걸 더 갖고 싶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해서 자존감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왜냐면은 결국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나 자신과 그래서. 대화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음.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자존심이 되게 센 여자였더라고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유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깐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에서 그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사람들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나 자존감 되게 올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그런 사람. 그 현실이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가치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프로스펙터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 사장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그 선의의 힘을 베푸는 가치가 되게 크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가치에 따라서 무엇인가 또 많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해 오는 그 가치가 결국엔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떠한 가치 내가 나 이런 가치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많이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곧 나의 현실을 결정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우리가 결국에는 4 분면의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우리 지금 4주 동안 4 분면을 아주 엄청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4 분면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대요.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있고요. 전문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또 있고요. 이 전문가라는 건 여기에서 S4 분면이에요. 그리고 사업가가 추구하는 가치, 그 오른쪽 위에 있는 B4 분면 있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요. 그 가장 아래에 I4 분면 투자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면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거죠. 우리는 지금 비사분면 영역, 사업가 영역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사람들을 만나는데 직장인에 계시는 분들의 가치를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대화하다가 화만 내고 올 수 있어요. 걔는 왜 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직장인이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지? 그때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 이거를 이해하다 보면 화를 내면서 싸우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지. 그래 나도 그랬었어.' 이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장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쪼끔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 보려고 해요. 결국 사사분면 이야기인데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
근데 맞지 않아요? 안정. 그러기 때문에 막 이 시대가 되게 급변하는 시대에 '그래 나는 그냥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 가장 중요하지. 여기서 낙엽처럼 얇게 딱 달라붙어서 있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존중해요. 왜냐면 그런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이런 봉급 생활자가 되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직 또한 이런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대요. 왜 그런지 제가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가. 화면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대요. 요렇게 하면 좀 아이고. 요렇게 하면 혹시 좀 비워지나요? 이게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래요. 혹시 우리 보람 사장님 여기 지금 화면 다 가려지나요? 글씨 안 가려지죠? 지금 잘 괜찮아요. 보여요.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 자유가 되게 중요한 가치래요. 근데 그 자유도 돈도 돈이지만 시간에 있는 자유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사분면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재정적인 자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른쪽 사분면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 사분면 입장에서 보니까 왼쪽 사분면에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정을 추구할 때 막 답답한 경향이 있죠. 왜 거기서 쪼끔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쪼끔만 더 용기를 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의 가치는 안정이라는 거죠. 안정. '난 안정적인 게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오른쪽 사분면으로 무작정 이끌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커질까요? 바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먼저 인정해 주시고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95% 라고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95%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5%를 눈여겨보지 않는대요. 그냥 실패하는 95%를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가는 대부분 5%만 성공하잖아요. 그럼 95%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과 부를 위해서 95%의 리스크라도 충분히 떠안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를 아예 보지 않는대요. 5% 내 그 성과와 부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냥 그 5%를 향해서 난 갈래. 95%가 뭐가 중요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사실 사업가 영역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두 번의 큰 95%가 누리는 그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했을 때마다 이렇게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시야가 5%에 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95%의 사람들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90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 명이 다 거기에 안주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그 시야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5%의 시야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고 "답답해.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곳들로 계속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영역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하고 미주모 세미나도 초대를 하고 거기서 막 "야 들어봐. 야 들어봐. 내가 답답해서 죽겠네." 이게 아니라 "너가 한번 이 비즈니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쩌면 너가 안정을 추구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미래에서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 한번 호기심을 갖고 들어봐. 이런 우리가 호기심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5%의 영역으로 비전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답답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느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해해. 나도 그랬어. 근데 한번 이쪽으로 한번 봐 볼래? 이거 한번 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호기심을 오히려 더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치와 감정은 함께 따라간대요. 그래서 가치, 내가 추구하는 안정이라는 가치가 있다면 그 이면의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직업의 안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면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가치를 크게 결정한대요.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안정적이고 싶은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무섭고 두렵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안정이라는 가치를 결정하게 된대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왜 안정적인 투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명언이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전이 무서워서 교통사고 뉴스만 시청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대요. 저 이거 보고 완전 빵 터졌거든요. 진짜 안정적인 직업을 떠나기 두려워. 그러면 '아 나 진짜 운전 너무 무서워. 나 진짜 사고 날까 봐 너무 무서워. 내가 진짜 운전해서 박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뉴스만 시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죠. 허소연 사장님 진짜 블랙박스만 보고 운전을 못 했던 1 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아예 면허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되게 모든 차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그냥 되게 옆에 오지도 않아요. 그 차가 그 주행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냥 다.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명의 사장님. 그래서 뚜벅이 대표 1 인자 2 인자죠. 안명희 사장님과 저. 근데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직업이 안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왼쪽 사분면 아래 영역에 있는 S 사분면 있죠. S 사분면 95%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의 이념에는요. 반대면에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두려움도 있지만 또 추가로 두려움 그 이상의 신뢰감 결여라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고 완벽해. 근데 그가 하면 이게 좀 안 될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신뢰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완벽하려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약간 전문가적인 그 기질이 있거든요. 그 기질. 그래서 내가 하면 이거 다 잘할 수 있는데 그가 하면 쪼끔 퀄리티가 좀 좋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믿고 못 맡기는 거죠. 믿고 못 맡기는. 그래서 오로지 자신만을 혹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믿게 되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불안해서 직접 일을 하게 되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성향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되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뢰감 결여가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한다는 거죠. 반성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질이 물론 그런 기질 그러니까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질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끔 뉴스킨 안에서도 일을 하다가 보면 제가 스스로 더 많은 걸 떠안아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기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 사람이 못해서 내가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쪼끔 더 이 행사가 이 기획이 쪼끔 더 잘 되려면 그래도 내가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혹시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다른 사람들랑 그냥 이 기획한 거 이런 행사들이 조이풀에서 행사들이 혹시나 조금 더 미흡하면은 나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초대자분들이 조금 이거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사실 저는 있어요. 타인에 대한 두려움보다 저의 만족감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아 이거 빨리 내려놔야지 나를 좀 덜 괴롭히는데.' 약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 사람들의 이런 기질 때문에 완벽주의에 대한 기질이 좀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플러스 타인을 조금 믿지 못하는 신뢰감에 대한 결여가 전문가들의 그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입의 능력을 제한한대요. 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그 가치 때문에 수입의 능력을 본인들이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사분면을 이동하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기는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사분면은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오른쪽 사분면은 자유를 추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믿고 기꺼이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래요. 그냥 "네 이거 잘해?" 그러면 당신이 해 주세요." 뭐 이런 아주 그냥 맡겨 버리는 거.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기는 거.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가두니까 신뢰로 자유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의 믿음이 가장 핵심 가치래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져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종교적인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내가 믿는 그 이상의 힘, 그 이상의 힘의 종교적인 것을 다 여 뭐 방 다 갑론을박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보다 더 누군가가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믿어주는 가장 내면의 힘이라든지 그 믿음이 내 상황을 모든 것들을 그 신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비사분면에서는 가장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타인을 기꺼이 믿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장 끝내주게 믿어주는 신념의 가치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신념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래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려면 반드시 신념을 지녀야 된다고 합니다. 신념이 흔들리면요. 비전도 희미해지고요. 비전과 신념이 약해지면 미래는 오늘보다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비전과 신념이 어떤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뭐 우리가 에너지를 올려야 됩니다. 뭐 열정을 올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하잖아요. 그 에너지와 열정을 올리는 결국엔 내 스스로의 가치가 뭐냐면 내 비전은 어떤지, 내 신념은 지금 어떤지, 내가 스스로 나를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이 비즈니스가 정말 나를 그곳에 이끌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스스로 계속 꾸준히 점검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주모 초대할 때도 "나를 리크루팅하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을 리크루팅해라."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것도 내 스스로가 계속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으려면 타인도 함께 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내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하세요. 또 가치를 결정하는 힘으로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신념을 택할 것인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두려움을 택하실 것입니까? 신념을 택하실 것입니까? 그냥 나를 믿어주는 그 힘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 가치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어 버리고 해 버리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되게 종이 한 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은 여덟 번째 가치는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준대요. 리더십에 대한 가치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요. 로버트 키요사키처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뉴스킨 사업에서 내가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을 조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리더십은 중요한가요, 여러분?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아 나 리더십 없으니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흡입력 있게 청중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부자 아빠는 "돈은 언제나 리더십을 가진 자를 따라간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리더십을 키워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빠도 부자 아빠도 비슷하게 리더십을 중요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리더십이 정말 선택 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부자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십은 선택 사항이 아니래요. 모든 사분면에는 각각 리더들이 있는데 4개의 사분면의 모두에게 리더십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B사분면이고 B사분면에서는 리더십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오른쪽 사분면 사업가로 계속 가고 계시다면 반드시 리더십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두려울 수 있죠.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리더가 되기를 결정하는 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훈련 과정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이풀 그룹에서는 이 리더십에 관련된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요. 바로 석트반입니다. 그리고 PE반에서도 리더십 훈련 과정을 배우고 계시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리더십을 개발할 기회와 시간,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곧 비즈니스는 결국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리더가 되려고 합니까? 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오늘 그냥 확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사업가 되려면 리더 해야 되네. 아유 힘든데 그냥 해 버려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음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뛰어난 전문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소유하고도 딱 한 가지 바로 리더십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십만 갖고 있다면 리더십만 내가 그 자질을 갖고 있다면 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스인가요? 리더인가요? 간혹 가다가 '리더십을 갖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요. 약간 보스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왼쪽 사분면 직장인으로서는 보스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 습 때문에 오른쪽으로 사분면으로 이동할 때도 리더십이 아닌 약간 보스의 영향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거를 쪼끔 더 성향을 바꾸시려고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스는요. 두려움을 조장한대요. 두려움을 만들어 버린대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너 진짜 난리 나." 막 이런 두려움. 근데 리더는 확신을 창조한대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냥 확 해버리세요. 그냥 당신을 믿고 이번 달 원먼스 비하를 무조건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보스는 비난을 돌린대요. 비난을 어떻게 돌리지? 그냥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건가요? 사람들한테 잘 비난을 돌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남 탓하는 거겠죠? 근데 리더는 잘못을 바로잡는대요. 아 잘못을 바로잡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해 봐요." 이런 식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거죠. 보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대요. 근데 리더는 질문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보스의 개념은 '내가 이거 다 알아야 돼. 나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 물론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쪼끔은 더 스스로 깨우치게끔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스는 일을 힘들게 만든대요. 근데 리더는 흥미롭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파트너들한테 무엇인가 리드를 할 때 흥미롭게 그리고 쪼끔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더 고민해 보면서 리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보스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요. 리더는 조직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좋아하시나요? 내가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아 못했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만 그 관심을 가지는 거에 너무나 혈연을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핀 조명이라고 하죠. 그 핀 조명을 내 파트너나 내 조직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보스와 리더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리더십의 가치 중에 리더십의 덕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제가 그냥 구글링으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책임감, 신뢰도, 믿음, 소통 능력, 실무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포용력, 갈등 조정 역량, 뛰어난 행정 능력, 뭐 지능, 영리함이라고 하죠. 사교성, 대인관계 능력인데 도덕성, 정직함, 진정성, 성실성 막 이거 외에도 리더십으로서 갖출 수 있는 덕목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예제를 들었지만 그 예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리더십이 이 중에서 혹시 있으신가요? 뭐 뉴스킨을 하다가 생긴 리더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전에 내가 이런 리더십은 갖고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 내가 갖고 있던 리더십은 무엇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눔을 좀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보람 사장님. 보람 사장님은 혹시 내가 갖고 있던 리더십 이거 외에도 또 그냥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셨나요? 한 두 개 정도 여기 중에서 여기 두 개 정도 생각해 봤어요. 성실성이랑 이거 제 생각에 제 기준인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 제 기준이에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 내 거. 저 진정성이요. 진정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냥 그런 가치? 그런 리더십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하고 진정성. 그렇다면 우리 보람 사장님은 나한테 필요한 리더십이 혹시 또 좀 있으신가요? 내가 사업가 영역에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아 나 좀 이런 리더십 좀 갖고 싶어요.' 하는 거. 어, 여기서 갈등 조정 역량이 뭐죠? 그 약간 동기부여죠.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너는 할 수 있고 네가 이런 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거를 해낼 수 있어. 약간 그런 걸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뛰어난 행정 능력? 이좀 부족해요. 뛰어난 행정 능력? 예.
왜요? 어, 제가 사실은 이 컴퓨터 쪽에 조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디지털이 조금 디지털이 좀 그런 무섭다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서 행정 능력이랑요. 어,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 이거는 만약 뽑자면 두 가지요. 두 가지. 그러면 뽑자면. 사장님, 뛰어난 행정 능력 없으면 큰일 나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 리크루팅 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만 하면 되셔서 굳이 막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막 사장님들이 보시다 보면 너무, 나 저기까지는 너무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갭 때문에 좀 되게 주눅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그런 얘기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도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행정 능력이 기존에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일하는 습관들이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습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비치긴 하지만 때로는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 너무나 헉하는, 난 저렇게까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괴리감이 있으셔서 되게 주눅 드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꼭 없어도 된다면 그냥 그런 분 리크루팅 하십시오. 리스크 관리 능력은 사장님 꼭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내가 이게 부족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막 계획을 착착착 세워서 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복지하는 분들이라서 리스크가 조금 있을지언정 그것까지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건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고 그가 없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사업이 아니어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리스크 관리 능력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역경지수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역경지수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상황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뭔가 크게 뭔가 좀 위험 부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좀 마음에서 뭔가 좀 잘 정화시키고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능력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감사해요, 보람 사장님. 자, 그럼 다른 분, 우리 최지혜 사장님. 지혜 사장님 지금 갖고 계시는 리더십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 책임감하고요, 정직함, 그리고 이게 포용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치의 가치? 약간 내가 불편해도 함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마음. 여기 제가 여기서 보면 헌신이나 희생이 여기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리더 중에 소양 중에 헌신하고 봉사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갖고 싶은 능력은 저도 갈증 조정 역량, 그 동기부여 역량, 네, 그거를 좀 많이 갖고 싶어요. 동기부여. 네. 타인을 사실 최고의 저 가슴 뛰게 하는 그 무엇. 그쵸, 그 무엇. 네.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능력. 네. 그들에게 안정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불씨를 하나 살짝 얹어줘서 동기를 활활 태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지혜 사장님은 정말 아까 책임감은 정말
그 조이풀에서 거의 손꼽히는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사장님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파트너들한테 대함에 있어서도 그런 책임감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동기부여 능력이랑 또 하나 뭐를 갖고 싶다고 하셨죠? 그거를 말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 여기서 되게 제가 이거 외에는 제가 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특별히 또 고르라고 하면은 대인관계 능력. 그러니까 이게 그 대인관계 능력이 그 일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능력과 뉴스킨선에서의 대인관계 능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뉴스킨의 과정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키우고 싶어요. 네, 네. 그냥 제가 이제 저도 그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대인관계 능력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사람? 그냥 단순 좋은 사람. 그냥 뭐 다 얘기해 주면 그냥 들어주고 뭐 이런 대인관계에서는 사실 사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딱 왔었을 때 대인관계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더 제시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단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약간 이런 대인관계도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사람에 대한 용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자마다 사실은 다 리더십에 대한 거를 갖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생각이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좀 생각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나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아까 조미자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항상 붐미팅 때마다 늘 집중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화면 켜 계시는 버튼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얼굴을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저는 혜정 사장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꼭 봐요. 감사해요. 사장님 뭐 진행하실 때 너무너무 따뜻하고 솔직하고 명료하고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여 중에서 신뢰와 정직함 이런 거를 제가 좀 스스로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직하다.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아까 여지껏 여러분 말씀하신 갈증 조절 역량이 정말 힘들 때 많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왜 이 결과가 안 나온 걸까? 그 파악도 좀 하고 뭐 어찌어찌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저 잠수 타는 거 아닌가 할 때도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이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열심히 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동기부여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꼭 내가 누군가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도 있지만 누군가의 동기 때문에 내가 또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또 거기서 또 받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더 갖춰져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동기부여에 대한 가치를 앞으로 계속 꾸준히 고민해 보고 나 정말 저거 갖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가치로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신다면 아마 그게 곧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은정 사장님 제가 항상 늘 얘기하거든요. 뉴스킨 조이풀에서 가장 동기부여 제일 잘하는 여왕은 우리 김은정 사장님입니다. 항상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예전에도 워낙 많이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은정 사장님한테 얘기를 나눠요. 사장님 왜 과연 동기부여를 가장 많이 하게 됐었을까요? 막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 순식간에 그 수많은 그 파트너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항상 늘 고민을 하다가 보니 그 동기부여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장님이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의 여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냥 그거를 뭐 하우투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거를 정말 갖고 싶고 그걸 더 더 이렇게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이 동기부여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또 내가 따라하게 되고 점점 더 닮아가는 현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우리 되게 자책 많이 혹시 사장님들 자책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내려놓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냥 그 자책이라는 부정적인 용어에 스스로 그냥 얽매이지 말고 동기부여라는 그 부분에 내 스스로를 계속 조금 더 생각을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그래서 나를 동기부여하자. 그러면 타인도 동기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가 하나 있어서 구글링 해서 갖고 왔어요. 좀 책 내용보다는 이 책 내용은 조금 이렇게 대화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리더의 업무 방식 중에 지시형이 있고 비전형, 친화형, 민주형, 모병형, 코칭형이 있대요. 이거를 대화로 나눈 거가 되게 웃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지시형이고요. 비전형은 나와 함께 갑시다 이런 게 비전형이래요. 그리고 친화형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게 친화형이고요. 민주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민주형이래요. 그리고 모범형은 내가 사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하는 게 모범형이고 코칭형은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게 코칭형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가요? 이 표 되게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나는 약간 친화형이고 코칭형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근데 나는 약간 비전형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비전형, 친화형이고 코칭형이긴 나의 어떤 리더십도 있지만 비전형인 사람으로 조금 더 많이 가고 그리고 민주형 있죠. 그 사람한테 조금 내 생각을 코칭하듯이 강요하는 것보다 그분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물어봐서 더 리드하고 싶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보면서 재미나게 내가 주로 내 파트너 아니면 내 예상 프로스펙터한테 주로 어떤 이야기의 형태로 리드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10장 마지막이에요. 되게 빠르게 10장은 뭐가 없어서 빨리 얘기하고 마무리를 질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10장에서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대요. 맞죠? 요즘도 더 심해요.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욜로족은 이제 없어졌어요. 아직도 욜로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9세대예요. 신세대 아닙니다. 그냥 욜로족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파이어족이라고 하고 반대말은 파이어족인데요. 꼭 굳이 반대말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정말 돈을 악착같이 가치 투자를 하고 해서 자산을 모아서 40대 이후에 내가 빠르게 은퇴해서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래요. 그래서 이런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보면요.
부자 되고 싶은 방법, 뭐 내가 네이버 스토어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부자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대책을 위한 개인 포트폴리오가 사라질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제는 노후가 막연하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으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진짜. 연금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내 노후 대책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불안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이다라는 대한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관념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여기 가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그냥 단순히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따박따박 돈을 모아서 그냥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서 돈을 모으는 그런 경제적인 게 아니라 진짜 더 많은 세계의 돈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눈에 띄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이 책이 쓰여졌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훨씬 더 뜰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많은 이들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은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자유를 추구하고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책으로 이 책의 비즈니스 스쿨의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요, 사장님들 마지막 31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다른 새로운 책을 하기에는 조금 플래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막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마감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주 더 이 사분면에 대한 리얼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4월 달부터는 카피캣 마케팅 101 관련된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사장님들 제가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사분면에 대해서 조금 리얼 스토리 그리고 이걸 진짜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지금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딱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분면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경제 사분면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상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네, 오늘도